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게 지금 3, 4등급 때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2등급으로 지금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사실 컨설팅 현장에서나 최근에 이제 북콘서트도 했었을 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게 저는 이제 내신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민중 차대식 컨설팅의 수석 컨설턴트인 우리 주장종 선생님을 모셔서 2028학년도에 대한 정식 첫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종패스 팀장 주장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민중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학부모님들, 학생분들 주의 깊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8학년도 이제 공식 컨텐츠라고 했는데 사실 2028 관련하면은 요즘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이제 첫 번째는 고교 학점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내신 선택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등학생들한테는 이 고교 학점제가 좀 낯설 수 있는데 대학생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자면 사실 되게 이해하기 쉽겠죠.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진로에 맞게 맞춰서 그냥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과목에 대한 것들이 내신 등급이 낮다고 해도 사실은 이수가 됐고 졸업이 가능해졌는데 이제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만 졸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진로에 맞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가면 체육 수업으로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건가요?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체육 수업만 존재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까지 많은 수업들이 다 그렇게 채워지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저는 진로에 맞춘다고 해서 다 체육, 스포츠, 운동과 건강 다 이런 걸로만 수업 들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국영수는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내신의 계산 방법식이 바뀌어요.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 자, 되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의 9등급제였던 내신의 등급들이 이제는 5등급제로 변환이 되는 거죠. 상대평가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 1등급이 예전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2등급이 7% 그래서 누적 11%가 1, 2등급이었다고 보시면 그 중에 10%가 이제 1등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급으로 적용되는 건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초반까지도 2등급에 해당되고요. 그렇게 해서 누적됐을 때 5등급까지 계산되는 방식이 5등급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들어보니까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게 지금 3, 4등급 때 학생들이 결과적으로는 2등급으로 지금 다 바뀌는 거잖아요. 내신의 변별력이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좋은 건가요? 요거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일단 내신의 변별력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사실 컨설팅 현장에서나 최근에 북콘서트도 했었을 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게 저는 이제 내신은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좀 하락시킨다는 건 어쨌든 저는 2등급, 3등급 때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비교과 영역이 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보고 있는 건데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5등급, 4등급 맞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028학년도에 입시가 됐다고 해서 저는 2028학년도부터 딱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시가 계속 이제 변화가 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3, 2024, 2025 이렇게 점점점 내신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신의 변별력이 되게 낮아진 게 사실인데 저는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그때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갑자기 막 변한 게 아니라 서서히 맞춰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좀 내신의 변별력이 주장종 선생님께서는 하락할 수 있다인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내신 등급 이렇게 막 생각하지 말아라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또 수능의 변화예요. 좀 가볍게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좀 대표적인 걸로는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그리고 이제 통합 과학과 통합 사회로 나뉘어져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변화가 됨과 동시에 아이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이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택 과목이 좀 폐지됨에 따라서 내가 좀 그래도 과학이나 사회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 화학 이렇게 합쳐서 융합된 질문들로 나온다든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끼리 같이 좀 묶어서 나온다든지 좀 각 과목별로의 연계성을 잘 띠면서 문제가 제출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고교학점제 수능 과목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된다, 과목이 이제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거 수능 공부할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없어지는구나. 예전보다 좀 이거 할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만큼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는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와 과학이 통합해서 이제 융합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는 생윤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다양하게 생윤과 윤사, 한지, 세시, 물리와 생윤 이렇게 사과탑을 넘나들면서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더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언급해야 될 게 표점과 백분위가 또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요? 표점과 백분이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등급대였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들 간의 그런 차이를 반영하는 점수잖아요. 석차 등급과 원점수만 남는다는 것 자체가 내신 변별력이 더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민중생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좀 민감한 게 숫자에 되게 민감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점수와 표점과 백분위가 있는데 이제 표점과 백분위가 사라졌어.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원점수와 등급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학교의 수준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학교의 수준이 되게 좀 낮은 학교라면 100점도 1등급일 거고 70점도 막 1등급이다. 예를 들어서 이 70점짜리 1등급도 1등을 볼 것이냐. 원점수가 조금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아직 뭐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이 원점수를 반영해야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부분은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예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점수가 이제 드러난다는 것 자체는 어떤 학교에서는 변별력이 높게 시험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 너무 쉽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런 평균 수준 때문에 1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으로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같은 학교 2명이 뭔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석차 등급과 원점수가 반영됐을 때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근데 원점수 얘기를 꺼내니 어머님들께서 또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표점과 백분위를 뺀다라는 건 그 학교의 수준과 석차 순위를 보지 않겠다. 그 말 자체만으로 사실 내신 변별력이 하락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제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입시 초기에 어떤 거를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챙겨야 될까?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 상담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도대체 입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불안감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예년과 다르게 좀 더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활동 중심의 것들만 잘 채워져 있으면 과목별 이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선택뿐만 아니라 학 과목 선택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 스포츠 과학과를 좀 지원하고 싶은데 예전처럼 뭔가 사회 과목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과학 활동을 만들어야겠다 도 좋은 생각이지만 본인의 관심 분야에 맞는 과목들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지자체별로 갖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근처 대학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체육대학을 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가급적 이 과목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 가지만 정해본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융합 과목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이면 그냥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이런 과목이 아니라 교육과에 관심이 있다면 체육 교육 과목 아니면 체육 수업 과목 이런 쪽이나 아니면 과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스포츠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과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체육 할 필요는 없다. 듣고 싶은 거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고 왜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뭘 할 건지도 모르는데 정해줄 수 없거든. 너무 체육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만 저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딥하게 좀 가볼게요. 특히 이제 2028학년도 현 고1부터 세대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 같은가요? 제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안내가 나가자면 생기부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내신의 변별력이 좀 줄어듦에 따라서 정시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가 먼저 움직였죠. 수능하고 생활기록부가 20%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번 연도 정시 전형도 좀 변화를 했습니다. 원래 발표 먼저 한 거는 서울대학교였잖아요. 수능과 이런 생기부가 동시에 좀 반영돼서 전형을 좀 준비하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에 맞춰서 학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수능과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 또 같이 들어가는 체육대학 정시 전형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실기까지 같이 보는. 정시를 준비하더라도 내신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될까요? 내신보다도 생활기록부 관리를 더 많이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입시의 흐름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뭐 성대, 한양대, 뭐 이대 이런 주요 학교들의 합격생의 실기 수준이 예년보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 여자 만점이 9m거든요. 근데 평균 기록이 8.5m예요. 거의 다 만점 또는 만점 수준으로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수능부터 준비하고 뭐 내신 관리부터 하고 나중에 실기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체대 입시를 고1 때부터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 내지 2번까지는 그래도 실기 준비를 좀 같이 병행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대학을 가자고 이제 목표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기라는 건 체대에서 좀 빠질 수가 없는 거라서 실기에 대한 이 대비를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가까운 체대 입시 학원, 또 기왕이면 또 저희 패스트 체대 입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을지. 고1이라는 시기는요, 자신의 흥미와 진로를 찾는 시기입니다. 지금 2028학년도에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함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좀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불안감들이 결국에 아이를 작은 틀 안에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1학년 때 결국에는 자신의 흥미와 진로가 전방위적으로 좀 펼쳐져 있어야 2학년, 3학년 때 진로가 더 명확해집니다. 아이들을 좀 더 1학년 때는 자유롭게 좀 풀어두면서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뭐 방관하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게 해라. 사실 이게 되게 좋은 말인데 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이거를 좀 불안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되게 막연한 상태에서 또 상담을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관련된 뭐 서적을 그래도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이나 저의 이런 영상들을 아예 공유해 준다든지, 같은 내용이도요 엄마가 얘기하는 건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그거를 저희의 입으로 이제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니고 있는 체대 입시 학원이나 여기 있는 주장정 선생님이나 매니저들에게 어떻게 소통하면 되게 좋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항상 너무 체육에 대해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체육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리한다고 해서 체육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타고 실험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 저희 주장 선생님과 또 현장에서 많은 상담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